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진유현입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를 모은 한국관광 100선이 공개됐습니다. 대구에선 서문시장과 동성로 803이 선정됐고 군위 사유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구는 광역시 가운데 면적은 가장 크지만 이름난 관광지가 적은데요. 오늘 더 알파뉴스에서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혔던 김광석길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대구의 특별한 골목 북성로에서 결성된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1월 2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대구 라디오 유튜브 채널 당신을 듣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남구 봉덕 신시장에서 47년째 강정을 팔고 있는 박순자입니다. 요즘 명절 분위기는 좀 잡잡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영 낫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좀 잡잡합니다, 우리는. 설이 되면은요, 어르신들은요 찐살 뻥튀기 만드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흰 찹쌀, 현미 찹쌀, 이제 차례상에 올릴 잡곡들, 참깨, 들깨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나이 드신 분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셔서 많이 사가셨는데 5, 60만 원치에서 사가셨는데 요새는 94세가 되셨는데 몸을 못 움직거리니까 택배로서 지금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침에요. 80개를 해가 자녀들 6명한테 다 붙였어요. 포항, 부산, 울산, 서울, 대전 쭉 해가지고 다 붙였으니까 그 할머니는 진짜 기억에 남아요. 봉덕 신시장에 지금 오시면은 강정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세요. 현장을 뛰는 취재기자들이 지역 현안과 이슈, 또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뉴스, 오늘 영남일보 이승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대구 대표 관광지 김광석길의 위기에 대해서 취재하셨다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대구 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몇 군데 있으실 겁니다. 그중 한 손에 넉넉히 꼽혔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른바 김광석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후 전국 주요 관광지들의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김광석길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네, 한때는 골목이 복잡해서 지나다니기도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김광석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광석길을 찾은 방문객은 86만 7천 명입니다. 전년 방문객 89만 7천 명 대비 3만 명가량 줄었는데요. 2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0만 명 넘게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네. 김광석길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로 뽑혔던 수성못, 근대 골목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수성못 방문객은 247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26만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근대 골목도 45만 5천 명에서 54만 2천 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구 다른 관광지들은 코로나 엔데믹 후 관광객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방문객이 줄어든 건 코로나 때문이다,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다른 관광지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걸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김광석길 방문객은 2018년 159만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2019년 방문객 140만 명을 기록하며 내리막 낌새를 보여준 김광석길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엔 71만 명으로 방문객이 반토막 났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만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115만 명, 118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3년 89만 명, 지난해 86만 명으로 다시 100만 명 선이 붕괴됐는데요.
코로나와 김광석길의 위기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진 않지만 다른 주요 관광지들이 완전히 살아난 지금 코로나 탓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김광석길에 대한 느낌을 직접 들어보셨죠. 어떤 문제점,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그 관광객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두 번은 오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 관광객은 김광석길이 유명하다고 해서 들렀는데 거리가 너무 횡해서 놀랐다. 상주 작가들이 많다고 들어 직접 체험해보는 공방과 같은 곳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너무 달랐다고 말했고요. 예. 아이와 함께 경산에서 김광석길을 찾은 30대 방문객도 볼 게 없다. 대구 대표 관광 명소라고 해서 왔는데 헛걸음한 기분이 든다고 실망을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또 다른 관광객도 거리 곳곳에 김광석 벽화만 그려져 있을 뿐 일반 먹거리 골목과 차이를 못 느끼겠다.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구 대표 관광지로 알려진 것과는 너무 달라서 좀 실망스럽다. 뭐 두 번은 오고 싶지 않다. 다들 이런 반응입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콘텐츠의 문제일까요? 네, 현재 김광석길 고정 콘텐츠는 거리 곳곳의 벽화와 함께 스탬프 듀오 등이 전부인데요. 사실 김광석길 내 콘텐츠 부족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점입니다. 2009년부터 중구청의 별이별 벨시장 프로젝트와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 40여 명이 김광석길에 유입됐는데요. 예. 이들은 방문객에게 김광석길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부산 관광객이 기대하셨던 부분도 아마 이런 콘텐츠였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거리 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후폭풍이 이들을 덮쳤는데요. 임대료 급증으로 젊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떠나가며 현재 김광석길 일대 상주 작가는 2-3명 수준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술집, 음식점 등으로 채워지면서 현재는 김광석길과 일반 먹거리 골목에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 뭐 가수 김광석 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명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유명인의 이름을 딴 거리에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광석길도 유명인 거리 잔혹사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상 유명인 거리의 경우에는 유명인에 대한 관심도와 대중적 흥미와 관심도가 거리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유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곧바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김천 김호중 소리길과 서울 강남 승리숲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물론 가수 김광석이 이들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화제성을 예전만 못하면서 김광석길에 대한 관심 역시 시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구청도 김광석 벽화를 리뉴얼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콘텐츠 확성에는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처음부터 반응이 미적지근했으면 괜찮겠지만 굉장히 대표적으로 알려진 핫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살리지를 못할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네, 김광석길은 2015년부터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는데요. 2014년에는 한국관광의 별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 또 지난해 열린 2024 문화의 달 기념 행사에서도 전국 지역 명소 중에는 유일하게 로컬백 지역 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전히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는 대구에서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두 작가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된 인위적인 장소 만들기로 대구의 관광 명소가 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과도한 관광화로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장소성이 약화되면서 결국 평범한 문화상업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야 하는데 해법은 있을까요? 네, 일단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버스킹 공연과 행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서 문화예술거리 김광석길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8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김광석길 야외 콘서트홀에서 반짝 노래방을 시범 운영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고 김광석길 영화관도 운영해 평일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벽화 보수와 교체, 조명 등 교체 등 시설물 유지 관리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일부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김광석길의 문제점에 대해 리피터, 즉 재방문객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로선 김광석길의 콘텐츠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김광석길에 걸맞은 상권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상인들 위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구청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대규모 투자 개발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선 하루빨리 민간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대표 관광지였던 김광석길이 하루빨리 명성을 회복해서 지역 관광업 회복에도 한몫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석길 상인들도 골목 활성화를 간절히 바랄 텐데요. 중구청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더 알파뉴스 영남일보 이승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더 알파뉴스에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명함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구의 여러 역사 문화 자산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조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북성로에서 탄생한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 안진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이잖아요. 네. 예, 업사이클링과 이 밴드 어떻게 이 둘이 만났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밴드 훌라 소개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는 사실 저희 훌라라고 하는 팀이 하고 있는 활동 영역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탄생한 사실 북성로라고 하는 지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북성로라는 곳이 이제 뭐 공구나 기계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지 기술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지역에 이제 어떤 재생하는 뭐 문화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가면서 2016년쯤에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메이드 인 북성로라고 하는 이제 기술 생태계 협업 공모전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한 10개 팀이 이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고 네. 그 중에 성악을 전공한 어떤 음악가 분이 북성로에서 이제 악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그 공모전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신 예.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북성로의 다양한 산업 자재로 보통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멜로디 악기도 만들고 리듬 악기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저희 랑 좀 비슷한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사진하는 친구도 있고 영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악기를 이 악기 소리가 괜찮은데 이걸로 한번 뮤직비디오 만들어 볼까 하면서 좀 재미로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었고 네, 재미로. 네, 뮤직비디오를 이제 만들게 됐었고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그 밴드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다 소속은 다 따로 있었는데 한 팀으로서 저희를 묶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저희가 이제 즐겨서 하던 카드 게임이 훌라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카드 게임 훌라를 따서 이제 훌라라고 받고 사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업사이클링 밴드로 사람들이 이제 훌라를 이제 불러주게 되었고. 네네. 그 훌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활동들을 다 좀 녹여내서 어떤 인문학적인 지역 자원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 기획하는 거 그리고 음악 활동하는 것까지 다 이제 융합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업사이클링 소셜 업사이클링 그런 팀이 됐습니다. 예, 지금 훌라의 역사를 쫙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요약하자면 공구를 만드는 북성로 폐자원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네네. 또 연주도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잖아요. 어떻게 이걸로 악기를 만들까? 어떤 악기들을 그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폐자원으로? 근데 뭐 폐자원이라고만 꼭 표현할 수는 네네.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뭔가 용도의 사이클이 끝나는 것들. 네. 그 북성로에서는 그게 이제 공구류도 있었고요. 산업 자재로 사용되는 파이프류 같은 것도 있고 또 북성로에는 자원상 보통 고물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기에서 또 폐자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소음 같은 걸 약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도대체. 근데 예. 그 물성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길이를 다르게 하는지 아니면 두께를 다르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마다의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PVC 파이프로는 이제 뭐 오르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파이프 같은 걸로는 실로폰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버려지는 페인트 통이나 이런 플라스틱 통, 네. 철판 이런 걸로 업사이클링 드럼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또 샴푸통 버려지는 걸로 또 네. 샴푸통 신디사이저, 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정이 계속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데 네. 정말로 악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연주한 곡을 갖고 네. 오셨죠. 어떤 곡인가요? 저희가 2017년도 한참 됐는데요. 그때 네. 이제 발표한 저희 두 번째 뮤직비디오의 노리밋이라는 곡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상한 악기들로 저희가 이제 좀 편곡을 해서 연주한 곡이고요. 예. 북송로에 있는 공업소나 거리에서도 찍고 사장님들도 출연하신 좀 뜻깊은 그런 곡이어서 네,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데 정말 악기 소리가 나는군요. 네. 다들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려주면은 진짜 악기 소리가 나네, 악기 같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딱 연주를 듣고 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때도 이게 이제 뭘로 만든 것 같냐고 꼭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 관객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사실 흔하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게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일단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안에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의 어떤 자원에 대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주제도 같이 녹아져 있어서 더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들 이제 바라보시겠지만 그런 어떤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연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게 된 것도 예. 어떤 분들은 또 지역 재생의 측면에서 저희 공연을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은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뭐 교육적인 현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뭐 캠페인적인 활동 환경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많이 불러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라는 게 사실 뭐 언어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죠. 있는 예. 네, 그런 요소라서 많이들 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좋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독일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 음악 도시, 음악 창의 도시 10주년 행사에 또 초대 받으셨다고요. 네네. 갔다 대구시 오셨어요? 네. 11월에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왔는데요. 사실 대구시도 지금 유네스코 창의음악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동안 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던 게, 대구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 좀 중점적으로 네. 음악 창의 도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 하노버에서 하는 전시에 그 영상 작품으로도 이제 그 교류 형태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국제 포럼을 대구에서 열 때 저희가 개막 공연에 이제 선다거나, 또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음악도시 관계자들이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북성로에서 이제 음악도시로서의 대구와 북성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투어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노버에서 오신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교류하고, 작년에 국제 포럼에서도 같이 이제 콜라보 무대도 하고 하면서 네, 이게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 교감이.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초대받아서 거기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성로에서 그 제작할 악기들, 한국에서 공연했던 그 악기들 그대로 들고 거기가 하노버까지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사실 그게 크게 의미가 뭐 100%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서 만든 악기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지만 네. 또 저희는 악기를 만드는 팀이니까 그 현지에서도 패자원이 많잖아요. 아, 현지에 있는 또 자원을 활용해서 직접 네.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악기를 만들어서 대구의 업사이클링 악기랑 네. 또 독일 하노버의 업사이클링 악기를 콜라보하는 형태로 공연을 했습니다. 와, 거기서 또 새로 대구에서는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악기로 만들겠다는 게 딱 바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처음 보는 그런 자원들도 많았을 텐데 그걸 즉석에서 또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게 굉장히 도전이었겠어요. 예. 도전이었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도 많았는데 이게 그 네트워크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홀홀 단신으로 거기 갔으면 어딜 가서 뭘 찾아야 될지 시간도 더 많이 걸렸을 텐데 네.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악기들을 사실 뭐 하노버 아니고도 대구 외에도 뭐 충남 보령이라든지 뭐 네. 제주도 이런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패자원들을 또 거기에 맞게끔 악기로 만드는 작업들은 해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걸 즉석에서 뚝딱뚝딱 새로운 네. 자원을 또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그 악기의 모습 보고 또 그 연주되는 또 그 과정을 딱 지켜봤을 거잖아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반응들이? 일단 현지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그 과정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현지의 다양한 그 예술가들하고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뭐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눴지만 업사이클링 악기를 만드는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좀 신선한 파장도 있었고 또 공연 같은 경우에도 하노버의 아티스트들이랑 또 캐나다 런던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같이 네. 해서 뭐 합동 무대도 하고 또 가장 크게는 그 1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크게 열렸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한복을 입고 어. 대구의 이제 업사이클링 악기랑 그 하노버의 업사이클링 악기로 이제 무대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 스콜피언스라는 혹시 밴드를 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밴드예요. 그 밴드의 리드싱어가 네. 스콜피언스가 하노버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리드싱어 분이 거기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평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무대다.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그 네, 대단한 그래서- 팀이 또 훌라를 그러게요. 극찬을 했으니까요. 네, 너무 감사한 기억입니다. 그렇군요. 뭐 콜라보 제의는 안 들어왔습니까?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쉽게도 그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 네. 저희도 뒤에 이어진 팀들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유네스코 그 창의 음악 도시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또 반응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네 도시에 초청하고 싶다, 교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홀라의 뿌리에는 북성로와 도시 재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도시 재생 주체는 이곳에 터를 잡은 공구상이나 이제 원주민들일 텐데 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래 훌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이제 활동을 해왔었긴 하고요. 또 사실 그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들하고 처음에 친해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같이 뭔가 책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서로 발굴을 하거나 기술 장인분들을 또 주민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을 통해 가지고 주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떤 그 지역에서 기존에 해오셨던 일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조명받고 또 해석돼서 다음 세대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획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들을 많이 키우게 되셨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 업사이클링 밴드도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같이 연주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뭔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더 커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과 이렇게 협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하노버에서 또 많이 영감을 얻어 오셨을 것 같은데 올해 또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뭘 되게 잘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과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역에서 저희가 그동안 받은 많은 영감과 또 영향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지역에서 해나갈 것들과 또 해외에서 같이 교류를 계속하면서 연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북성로에서 기술예술융합소 모르라는 그 거점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예술가들하고 또 기술 장인분들하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고 네네. 또 이걸 더 해외의 많은 도시들과 좀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성로만의 도시재생을 또 기대해 보겠고요. 밴드 훌라가 북성로를 더 많이 알리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아 대표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8일 아침의 광장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